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이렇게 급격히 약해지는 걸까 하고 불안해하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를 넘기기 전에 몸이 급격히 무너지는 데에는 공통된 4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그 4가지 원인을 밝혀내고 단 며칠 만에 몸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성훈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일찍 깨닫고 일찍 바꾸는 사람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오래 사는 비법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스로 걷고 웃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한국에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응급실과 치료병동에서 수십 년을 보낸 한 내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명 중 3명만이 85세를 건강하게 통과하고 나머지 7명은 75에서 80대 초반 사이에 갑작스러운 사건을 겪은 뒤 침대에 눕는 삶으로 바뀌곤 한다고요. 어제까지 스스로 걸어 아침을 챙기고 시장을 보던 이들이 단 한 번의 낙상, 단 한 번의 뇌혈관 사고, 단 한 번의 감염으로 다시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무너짐의 순간을 그는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진료했으며 응급실과 병동에서만 해도 3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노인의료센터에서 상담을 맡아 수많은 사례를 추적 관찰하면서 공통된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단정적이되 냉정합니다. 빨리 알수록, 일찍 바꿀수록 누구나 위험을 줄이고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그가 밝혀낸 것은 거창한 유전자 비밀이나 값비싼 보조제의 목록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눈치채기 쉬우나 방치되기 더 쉬운 4가지 변인, 즉 몸의 수분 관리, 근육의 유지, 약물이 소모시키는 필수 영양소의 보전, 그리고 인간관계의 연결성입니다. 이 4축이 균형을 잃을 때 노화는 가속되고 균형을 회복할 때 노화는 둔화됩니다. 그는 자신의 상담을 성실히 따른 노인의 대다수가 85세를 건강하게 넘겼다는 추적 결과를 제시하며 핵심은 의지나 체력의 과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작은 습관의 재배치라고 못 박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제시한 임상적 통찰을 토대로 왜 사람들은 80세 이전에 무너지는지의 구조를 먼저 꿰뚫어 볼 것입니다. 그 다음 각 요인이 신체와 뇌, 혈관과 면역, 감정과 행동에 어떤 경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줄이고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늘리는 것. 이 여정의 시작점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이며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작은 조정입니다. 이제 무너짐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고 건강 수명의 설계를 시작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은 점점 줄어들고 갈증 신호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충분히 물을 마신다고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하루 종일 한두 잔의 물로 버티며 커피나 차로 갈증을 달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같은 약물은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배출시켜 만성 탈수를 심화시킵니다. 탈수는 단순히 입이 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순환이 둔해지며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혈압이 오르며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 결과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두통, 피로,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짜증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대부분 만성적인 수분 부족입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74살의 그녀는 늘 피곤하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체내 수분량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하루에 4컵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마그네슘을 보충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피로가 사라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자신이 탈수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소변색이 진하거나 갈색을 띠면, 혀가 건조하고 갈라지면, 손등을 잡아당겼을 때 천천히 돌아오면 이미 몸은 마른 사막처럼 메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8컵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은 밤새 건조했던 몸을 깨우고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점심 30분 전에 한 컵은 소화를 돕고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외출 후 돌아와 한 컵은 활동 중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반 컵에서 한 컵의 따뜻한 물은 밤 동안의 탈수를 막습니다. 이렇게 하루 4번, 한 번에 한 컵씩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져도 며칠만 지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세포의 대사를 유지하고 혈액을 흐르게 하며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 연료입니다. 노화는 물이 마르면서 시작되고 젊음은 물이 흐를 때 유지됩니다. 하루 4컵의 물, 그것이 100세 건강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걷기를 실천하며 그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면역력, 혈당 조절, 균형 감각, 심지어 뇌 기능까지 지탱하는 생명 기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움직임이 적거나 단조로운 운동만 반복하면 이 감소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며 이는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넘어짐을 막는 방패와 같지만 약해지면 작은 미끄러짐에도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만보를 걷는 습관을 지녔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고관절 골절이었고 이후 그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다시 늘리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을 주면 다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거창한 헬스기구나 체육관이 아니라 집 안의 의자 하나로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하체의 기둥을 세워줍니다. 다음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짚고 두 발을 모아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 뒤 몇 초간 유지하고 다시 내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며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의 붓기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균형을 위해 식탁이나 의자 등 안정된 곳을 가볍게 짚은 뒤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 동안 버텨보는 동작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균형 감각이 회복되고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3가지 운동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며 꾸준히 하면 체형이 곧아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늘은 2번이라도 내일은 3번, 그렇게 서서히 늘려가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즉시 멈추어야 하지만 단순한 근육의 피로감은 단련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발 뒤꿈치 들기 5번, 한 발로 서기 10초. 이 3가지 동작만으로도 노화의 속도는 현저히 늦춰집니다. 걷기는 좋은 습관이지만 근육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근육을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85세를 넘겨 100세까지 걸어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병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을 장기간 복용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은 질환을 안정시키지만 동시에 몸속의 필수 영양소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건강이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약들이 병을 고치는 동시에 세포의 에너지와 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고갈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키며 고지혈증약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코엔자임 Q열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영양소가 서서히 사라지면 몸은 피로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영양 결핍이 약의 부작용으로 축적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70 후반의 그는 3가지 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최근 들어 기억이 끊기고 말하려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으며 걷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고 혈액 검사에서 드러난 것은 비타민 B1과 마그네슘, 코엔자임 Q열의 심각한 결핍이었습니다. 식단에 등푸른 생선, 바나나, 견과류를 추가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자 한 달 만에 기억력과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약이 병을 치료했지만 음식이 몸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은 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의 지시 없이 중단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이 몸에서 무엇을 가져가는지를 이해하고 그 빈자리를 음식과 보충제를 통해 채워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하나를 더하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청어 같은 생선을 곁들이며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먹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뇌, 근육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은 몸을 돕는 동시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약을 단순히 복용하지 않고 약으로 인해 잃는 것을 스스로 돌려줍니다. 결국 건강의 균형은 치료와 보충의 조화 속에서 완성됩니다. 약을 믿되 몸의 언어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의사가 강조한 3번째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약해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친구를 잃고 대화가 줄어들면 사람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 문제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심장 질환, 치매, 면역 저하와 같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외로운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지치며 뇌의 감정 조절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는 자극을 잃고 신경 연결이 느슨해지며 기억력도 빠르게 저하됩니다. 사회적 단절은 몸의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80을 넘긴 한 노인은 평소 건강했고 요리와 정원 가꾸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이 생겼으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그의 얼굴은 검사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매일 한 통의 전화를 걸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수면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제는 하루가 덜 길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약입니다. 복잡한 처방 없이도 마음을 살리고 몸을 회복시킵니다. 전화 한 통, 복지관의 노래 한 곡,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가 뇌를 깨우고 면역을 되살립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회복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은 물 한 방울 없는 화분과 같고 관계는 그 화분을 다시 살리는 물입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화를 의무처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은 따라옵니다. 결국 오래 사는 힘은 약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식적으로 사람과 연결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의 통화, 일주일 한 번의 만남, 짧은 인사 한마디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외로움은 병이지만 대화는 그 병의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지의 4가지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노인들의 사례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노부부는 모두 84세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매일 약을 복용했지만
점점 기력이 약해져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 4컵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식사 때마다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며 의자에서 10번 일어나는 운동을 하고 하루 한 통의 전화를 걸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두 분은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3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량이 조금 늘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두 분은 웃으며 이제는 우리도 10년은 더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혼자 사는 그녀는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내며 진통제를 자주 복용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해 복지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 근처를 지나가다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단 한 달 뒤 그녀는 노래 교실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곡의 노래와 단 한 번의 외출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과표가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 밤새 건조했던 몸을 깨우고 깊게 호흡하여 폐를 열며 의자에서 10번 일어나 앉기를 합니다. 점심에는 고등어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고 견과류를 한 줌 곁들입니다. 식사 후에는 자녀나 친구에게 10분 정도 통화하여 마음을 나누고 오후에는 집안이나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한 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 밤 동안의 탈수를 막고 가족이나 이웃과 하루를 이야기하며 마음을 정돈합니다. 이 간단한 하루 루틴은 복잡한 다이어트나 고강도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과 마음은 반복된 습관 속에서 안정되고 작은 행동의 누적이 신체의 회복력을 키웁니다. 물, 음식, 근육, 관계 이 4가지를 하루의 틀로 정리하면 삶은 균형을 되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바로 그런 평범한 반복이 건강 수명의 근본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작은 실수로 인해 건강을 급격히 잃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조언을 들은 뒤 이를 과도하게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가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하루 4번 일정한 시간대에 한 컵씩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걷기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심폐 기능을 돕지만 근육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몸을 버티게 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 없이 걷기만 하면 결국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 보를 걸어도 계단 한 칸에서 미끄러져 뼈가 부러집니다. 근육은 써야 유지되고 유지되어야 몸이 버팁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몸이 나아졌다고 느끼면 임의로 약을 끊는 것입니다. 약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며 스스로 판단해 중단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면 몸은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충격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약은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껴도 일정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점점 말수를 줄이고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몸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고립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고 닫힌 마음은 몸의 회복력까지 앗아갑니다. 전화 한 통, 복지관의 대화 한 번, 이웃과의 짧은 인사조차 외로움의 독을 해독하는 약이 됩니다. 혼자 지내며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은 선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야 오히려 가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자식에게 도움이 아니라 걱정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움직이는 한
목소리를 나누고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을 나누어 마시고 근육을 꾸준히 쓰며 약을 정확히 복용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단순하지만 이 네 가지를 놓치면 노화는 가속화되고 지켜내면 삶은 견고해집니다. 노인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건강보조제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에는 건강보조제가 마치 장수의 비밀인 양 광고되지만 과학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조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단지 보조수단일 뿐이며 몸이 실제로 특정 영양소를 잃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고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고갈시키며 고지혈증약은 코엔자임 Q열을 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 종류를 마구 섞어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약물 간의 상호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장수를 결정하는 것은 약도 보조제도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 등푸른 생선 한 조각, 간식에 견과류 한 줌이 어떤 보조제보다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무릎이 아파 운동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운동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기대어 발 뒤꿈치를 들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활성화됩니다. 생수병을 들어 팔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며 통증이 날카롭다면 즉시 멈추되 근육의 뻐근함은 단련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는데 물을 많이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물을 과하게 마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몸에 부종이 생기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장 기능에 따라 섭취량이 달라져야 하며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없는데 외로움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꼭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만 대화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가게 주인과 나누는 한마디, 복지관에서의 작은 대화가 마음을 바꿉니다. 인간의 뇌는 단 몇 마디라도 소통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노래교실, 걷기 모임, 체조반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감각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결국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유전이나 재력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고 근육을 지키며 영양을 보충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생명선을 지탱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물을 3컵 마셨다면 어제보다 1컵 더 마신 성공입니다. 운동을 잊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오래 사는 이유는 더 많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자녀와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고 배우자와 더 많은 길을 걸으며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인생의 진짜 보상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며 사랑을 더 오래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완벽함보다 지속을 선택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100세까지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물 한 컵, 가벼운 운동 한 번, 따뜻한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